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어느 사찰에 얼굴에는 세상 무료함이란 무료함은 다 간직한 듯한 얼굴을 하고선 사찰 지붕 위에 앉아있는 새를 골똘히 보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지붕 위에 있는 새가 마치 과인을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 고려에 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곤 단 한 명, 아버지인 전하밖에 없거늘 한낱 미물 따위가 나를 내려다 보고 있구나.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새를 잡지 않고. 저하, 지금 호위하는 궁수가 없어 잡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그럼 저 새가 나를 저리 내려다보는 걸 보고도 가만히 놔둔단 말이냐? 잡지 못한다면 사찰을 태워서라도 새를 잡거라. 저하, 아무리 그래도 사찰을 어찌 태운단 말입니까? 호위하던 무사가 사찰에 불을 지르라는 말에 머뭇거리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이었죠. 시끄럽다. 내 녀석이 대신 불에 타고 싶지 않다면 어서 행하거라. 내 저 고약한 새를 혼내줘야겠으니. 저하를 호위하던 무사는 할 수 없이 사찰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활활 타오르는 사찰 모습을 보고는 웃으며 저 고얀 놈을 혼내주었더니 몹시 기분이 좋구나.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계집도 동승시키거라. 무사에게 명령을 내린 사내는 한 여인을 쳐다보며 껄껄 웃으면서 흡족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사의 뒤쪽에는 이 사내가 길을 걷다 마음에 든다며 사람을 시켜 잡아온 여인도 같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오늘 처음 본 사내라. 얼굴은 모르지만 이 사내의 소문은 고려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자였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건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취할 수 있었던 이 사내의 정체는 휘는정, 몽골 이름은 부다시리이며 원 간섭기의 보위에 올라 원나라에게서 이름을 받았으니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미의 충과 은혜의 자를 쓰게 된 고려 28대 왕, 공민왕의 형인 충혜왕이었습니다. 충혜왕은 충수광과 명덕태후 홍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지붕 위에 앉아있는 새를 잡기 위해 절을 태웠으며 술에 취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면 보는 족족 그 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릴 적 충혜왕의 만행에 참다 못한 충수광이 너는 왜 망나니 같은 행실만 하느냐? 라고 화를 내었으나 어찌 소자 보고 망난이라고 부르십니까? 소자는 보고 배운 바를 행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비인 충수광도 주색이라면 빠지지 않았기에 충혜왕은 아버지 앞에서 조차 매우 삐딱하게 굴며 말로만 고친다 거짓말하고는 실제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수광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본 아들의 행실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연산군도 한 수 접을 정도의 주색과 폭정을 휘두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냥 준비는 끝났느냐? 네, 저하, 연철모가께서는 벌써 사냥터에 도착하신 걸로 아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느냐? 어서 의관을 준비해라. 아니다. 도착해서 갈아입을 테니 어서 가자꾸나. 그 시절 고려는 세자의 책봉되면 원나라로 건너가 원황실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했고 충혜왕 또한 세자의 책봉되어 원나라로 건너갔으며 훗날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뒷배가 되어줄 원나라 실세인 연철모가가 필요했습니다. 늦었사옵니다. 아닐세. 오늘은 멧돼지 사냥이나 할까 하는데 어떤가? 먼저 잡는 사람이 오늘 밤 연회를 열기로 하고 말일세. 좋습니다. 제가 먼저 달려나가 멧돼지를 몰아오겠습니다. 그거 좋지. 헌데 소식은 들었는가? 어떤 소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소식이 늦어서야. 고려왕이 양위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순순히 저에게 양위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양위를 할 걸세. 설령하지 못한다 하여도 자네 뒤에는 내가 있지 않은가. 걱정은 붙들어 매게. 그리고 내 듣자 하니 1인 친발과 혼례를 올린다고 들었는데 축하할 일이 연거푸 일어나니 보기가 좋구나. 1인 친발. 고려에선 덕령공주로 불린 그녀는 원나라 진서무 정왕 초베르의 딸로 세족 쿠빌라이 칸의 4대손으로 아버지 초베르는 쿠빌라이 칸의 칠남인 오구룩치의 손자였으며 원나라 황제였던 문종과 칠촌 관계였습니다. 그 시각 연철모가의 말대로 고려왕인 충수광은 신하들에게 양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심신이 미령하여 고려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많으니 이만 왕세자에게 보위를 물려줄까 하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충수광은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으며 주먹은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황제가 바뀔 정도로 황위계승이 치열했던 원나라가 연철모가가 옹립한 문종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나라의 모든 권력과 병권이 연철모가의 손아귀에 떨어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민감한 고려의 대신들은 연철모가를 뒷배로 두기도 하였으며 혼례를 치룬 원나라 황제와 친인척 관계인 덕령공주 때문에 너도 나도 충여왕에게 모여들게 되었고 자신들의 왕에 오르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 결국 원나라의 압박과 대신들의 압박에 충수광은 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말이냐? 네, 저하. 지금 원나라로 가기 위해 황주로 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럼 어서 발길을 서둘러라. 비록 이 몸이 즉위식을 하러 가는 길이기는 하나 아버지인 전하께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관을 다시 정비해야겠다. 오랜만에 전하를 뵙는데 일이 누추해서야 말이나 되느냐. 제일 화려한 걸로 준비하거라. 충수광의 양위에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충여왕은 즉위식을 하기 위해 고려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충수광은 원나라로 가기 위해 황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황주로 들어선 충여왕은 아버지인 충수광을 아뢰내 지금껏 원나라에서 하던 대로 인사를 드렸는데 때 아닌 불호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 아비와 어미는 모두 고려 사람인데 감히 내 놈이 나에게 호례를 행하느냐? 또 옷은 왜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이야? 당장 갈아입지 못하겠느냐? 원나라로 가. 원나라 인사법을 배워온 소자를 이리 꾸짖으시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허나 이것만 알아주시옵소서. 소자를 원나라에 보낸 건 그 누구도 아닌 전하이신걸요. 소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원으로 가시는 길 편안히 살펴가시옵소서. 이 고려는 제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인 충수광에게 호언장담을 하며 고려에 도착한 충여왕이었지만 오늘은 누가 나의 침소에 들 것이냐. 어디 보자. 그래, 너가 좋겠구나. 옳지, 너도 좋구나. 전하 왜 이러시옵니까? 저는 이미 혼례를 치렀습니다. 전하, 여인의 말대로 이미 지난해 혼례를 치른 여인이옵니다. 다른 여인을 알아보겠사옵니다. 어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고려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은 전부 나의 것이니 잡소리하지 말고 어서 침소로 들이거라. 그리고 내일은 사냥을 갈 것이다. 그리 알고 준비해 놓거라. 충여왕은 고려에 돌아와 정치를 살피기는 하였으나 지금껏 자신의 행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원나라의 조공을 바치느라 바닥나버린 국고를 보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냥을 계속하였던 거였죠. 한편 원나라에서는 고려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충수광의 사촌아우이자 한때 고려의 세자였던 심양왕 왕고였습니다. 심양왕 왕고가 고려왕의 자리를 탐낼 수 있었던 이유는 원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연천모가를 유일하게 견제하고 있던 백안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백안님, 지금 고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혹 충예왕이 하고 있는 폐악질을 말씀하시는 게요. 맞습니다.
충혜왕이 저희를 저렇게 도와주니 배가님이 황제께 아뢰어 고려왕을 바꿔야 된다고 주청을 올려주시지요. 허나 그런 일만 가지고 고려왕을 바꾸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오. 그 정도로 이를 도모했다가는 필시 연철모가에게 가로막힐 것이오. 허면 이대로 계속 허송세월만 보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럴 리가 있겠소.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나도 생각이 있으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원 황제가 신하에게 뭔가를 전해 듣고는 대노를 하면서 충혜왕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의 아버지인 충수광을 다시 고려의 왕으로 임명해버린 거였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원 황제가 당장 전하를 원나라로 돌아오라 명하였사옵니다.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느냐? 원으로 들어오라니. 내가 이 고려를 놔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찌 명분도 없이 나를 원으로 오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전하, 제가 전에 듣기로는 원에 대한 반란이라고 하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내가 원으로 불려가면 이 고려는 누가 통치를 한단 말이냐? 그게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상황전하께서 다시 고려로 돌아오신다고 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원황제가 전해 들은 말은 충혜왕이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충혜왕이 고려에 있을 무렵 원나라의 황위 계승권자 토곤테무르가 대청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요양행성과 함께 충혜왕이 토곤테무르를 원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고 모함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충혜왕은 다시 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원에서는 심양왕 왕고가 아닌 충수광을 다시 왕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원으로 돌아간 충혜왕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마는데 전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연철모가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다고 하옵니다. 모시라, 연철모가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럼 배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더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연철모가님의 가문 사람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족족 처형되고 있다고 하옵니다. 되었다. 이미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설마니 나에게까지 칼을 들이밀기야 하겠느냐? 넌 나가서 위구르족들을 불러라. 술이라도 한잔해야 기분이 풀릴 것 같구나. 그 시각 배가는 충혜왕을 어찌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 발피 같은 녀석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연철모가와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계속해서 내 눈에 거슬리는구나. 배가는 얼마나 충혜왕이 싫었던지 수시로 발피라 불렀는데 왈패랑 비슷한 뜻으로 못된 짓을 일삼고 돌아다니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배가님, 눈에 거슬린다면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치우다니. 자세히 말해보거라. 지금 충혜왕은 매일 위구르족들과 어울리며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고 하오니 황제에게 아뢰어 고려로 돌려보내시면 될 듯하옵니다. 고려로 간다고 한들 지금 충수광이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내 당장 황제 폐하를 뵐 것이다. 그렇게 배가는 원 황제에게 가서 왕정은 평소 행실이 나빠 수귀에 누를 끼칠까 우려되니 그 아비가 있는 곳으로 보내 올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려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원황제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충혜왕은 1336년 고려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예상대로 충수광은 되돌아온 충혜왕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충수광 역시 배간과 마찬가지로 충혜왕을 발피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소자, 지금 막 돌아왔나이다. 발피 같은 녀석아, 고려에는 왜 돌아온 것이냐? 꼴도 보기 싫다. 썩 물러가거라. 전하, 어찌 소자를 발피라고 부르시옵니까? 발피를 발피라 부르지 뭐라고 부른단 말이냐? 사람을 불러 끌려 나가기 전에 썩 물러가거라. 충혜왕은 원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굴욕을 당하는 모습에 그의 권력이 끝난 듯 하였지만 그 모습은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버지인 충수광이 복위된 지 8년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었죠. 백아님, 지금 고려의 사신인 이규가 황제 폐하를 뵙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옵니다. 고려의 사신이 어인일로 원해 왔다는 말이냐? 그게 다름이 아니었고 고려 충수광이 세상을 떠나 다음 왕으로 충혜왕이 보위에 오르는 걸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넌 당장 달려가서 고려의 사신들이 황제 폐하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라. 난 당장 황제 폐하를 뵙고 다음 왕은 심양왕 왕고가 되어야 된다고 고할 터이니. 네, 알겠습니다. 배가는 충혜왕이 고려의 왕이 되는 걸 막아보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이를 막지 못하였고 충수광이 세상을 등진 지 8개월 만에 충혜왕은 또다시 고려의 왕으로 제복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고려의 왕이 된 충혜왕은 이제는 자신을 막을 자가 없다고 생각이라도 한 것인지 지금껏 자신이 행한 일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악행을 벌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악행의 시작은 자신의 외삼촌인 삼사자사 홍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융에게는 천하절색의 후처 황씨가 존재하였고 그녀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집안에 사람을 들이는 것조차 일일이 확인하며 남자의 접근을 막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충혜왕은 1339년 5월 대뜸 홍융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취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혜왕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339년 5월 경호일 충수광의 후비인 수비 권씨를 찾아가 정을 통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한 환관 유성의 처 인씨를 보기 위해 유성의 집에 찾아가 대뜸 술을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전하, 이 비천한 신하의 집을 방문하시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옵니다. 유성은 자신의 처 인씨를 보기 위해 온 건 줄도 모르고 충혜왕이 자신을 신뢰하여 이리 찾아왔다 생각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성은 최대한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하며 신하로서 왕에게 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백성들을 두루살펴 잘 돌봐주셔야 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상을 내리시옵소서. 유성은 고개를 바짝 숙이고 진심을 다해 충혜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는데 잠시 후 일어난 일 때문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그건 충혜왕과 같이 따라온 시종들이 충혜왕이 오늘 유성의 집을 방문한 목적을 알기에 생뚱맞게 충언을 하고 있는 유성의 모습을 보고는 킥킥거리며 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충혜왕은 그날 유성의 처를 취하고 말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충혜왕의 악행은 계속되었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원나라 출신으로 충수광의 셋째 부인인 경화공주에게 검은 손길을 내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1339년 8월 경화공주가 충혜왕을 초대하여 크나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어인일로 여길 들어오신 겁니까? 여긴 소첩의 침실이옵니다. 충혜왕은 연회를 즐기고 나서 밤이 되어 술에 취한 척을 하며 실수인 척 경화공주의 침실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미안하오. 내 술이 취해 잘못 들어온 모양이오. 그럼 이제 알았으니 그만 물러나 주시지요. 하지만 충혜왕은 이미 마음을 먹고 들어온 상태라 결국 경화공주에게 다가가 정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고려사전록 기록에 따르면 충혜왕은 경화공주를 위해 향연을 베풀었고 경화공주도 그 답례로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가 끝나자 충혜왕은 경화공주의 침실에 들어가 저항하는 경화공주를 송명리 등의 아랫사람들을 시켜 사지를 묶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수치심과 분노가 극에 달한 경화공주는 당장이라도 원나라에 달려가 황제에게 이 일을 고하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킨 일은 잘하고 왔느냐? 네, 전하. 전하의 명대로 말시장은 절대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경화공주께서 말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들렸으나 전하께서 먼저 말시장을 닫았기에 지금 원나라로 가고 싶어도 타고 갈 말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 것이옵니다. 그랬습니다. 경화공주가
원나라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이엄과 윤계종에게 명하여 말시장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화공주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심양왕 왕고의 측근인 조적을 은밀히 만나 자신이 당한 일을 말했던 것이었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사옵니까, 공주마마?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공주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참에 이 일을 명분삼아 충해왕을 고려해서 밀어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의 뒤에는 심양왕이 계십니다. 조적은 경화공주를 만나고 나서 심양왕을 따르는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 천여 명의 군사를 일으켰고 이들을 이끌고 국세를 빼돌려 충해왕의 군사들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이러고도 살아남을 성 싶으냐? 내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시끄럽다. 폭군 왕정을 밀어내고 성군이신 심양왕님이 고려의 왕이 되실 것이다. 조적의 말에 분노한 충해왕은 직접 말을 타고 나와 활을 쏘며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충해왕이 이끄는 군사에 자신들의 군사들이 힘없이 쓰러지자 조적은 겁을 집어먹고 경화공주가 있는 처소에 숨어 들었으나 끝내 잡혀 죽임을 당했으며 경화공주는 부패로 악명이 대단하였던 만호 임숙의 집에 유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충해왕이 경화공주에게 한 일이 영원히 비밀로 붙여질 듯 보였으나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원나라에서 사신 두린과 직성사인 구통이 고려로 들어왔는데 그 목적은 충해왕의 책봉 허락 교서를 주기 위해 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신들은 책봉 교서 이외에 원 황제가 경화공주에게 하사한 술도 함께 들고 왔고 사신 두린이 경화공주를 만나 술을 바치는데 그녀는 건네준 술잔을 받는 대신 그걸 보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신 두린은 경화공주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주위에 있던 수하들을 물렸고 경화공주는 펑펑 울며 자신이 당한 수치를 두린에게 모조리 말해버렸습니다. 지금 충해왕은 어디에 있느냐? 감히 공주마마를 욕보인 것은 원나라를 욕보인 것과 같다. 당장 충해왕을 붙잡아 원으로 압송하라. 결국 충해왕은 자신의 책봉 교서를 들고 온 사신들에 의해 원으로 압송되었으며 그 길로 투옥되어 신문을 기다려야 하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충해왕을 버리지 않은 것인지 원나라의 실권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고려인 환관 고용보의 추천으로 고려 여인 기시가 원나라의 궁녀가 되었는데 마침 원황제의 눈에 띄어 총애를 듬뿍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1340년 초 충해왕을 미워하던 승상배가는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원나라 정권을 농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그의 조카 탈탈이 배간을 내쫓고 승상에 올라 원나라의 실권을 쥐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의 총애를 받던 고려 여인은 원나라의 제2황후로 책봉되어 기황후가 된 것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승상이 된 탈탈과 황후에 오른 고려 여인 기황후, 이 두 명은 고려에 대한 호감이 높았기에 충해왕을 용서하고 고려로 되돌려 보내버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고려로 돌아온 충해왕은 정신을 차릴 만도 하건만 그러하지 않았고 언제나 그랬듯 악행을 계속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는 지금 당장 예천으로 달려가 권한공의 둘째 처 강씨를 데리고 오너라. 소문에 그리 곱다고 하는데 내 얼굴 한번 구경해 보아야겠다. 충해왕은 예천군에 있는 강씨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려는 생각에 호군 박일아적을 예천으로 보내어 권한공의 둘째 처 강씨를 데려오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예천으로 갔던 박일아적이 그만 강씨와 사랑에 빠져 둘은 정을 나누고 말았고 이 사실을 안충해왕은 몹시 분노하여 그 두 사람을 처형해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넷이 전자유의 집에 가서 그의 처이씨를 취하기도 하고 자신이 처벌한 박일아적의 첩을 취하기도 했으며 재상배전의 집에서 그의 처와 그의 아우 금호의 처를 번갈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해왕일지라도 다른 이가 이런 짓을 벌이면 결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만호 전찬이 이포공의 처를 범하자
형장을 쳐서 귀양을 보냈고 불량배 봉골 등 3명이 자신을 임금이라고 말하며 주부공보의 집에 들어가 그의 철을 범하자 행성에서 처형을 해버린 거였죠. 한편 이런 충혜왕과 대립하며 이를 갈고 있는 신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고려의 신하로 원나라 기황후의 오빠 기철이었습니다. 형님,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소? 하루는 동생 기륜이 기철을 찾아와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집에 뭔 일이라도 생긴 것이야. 말도 마십시오, 형님. 지금 충혜왕이 저희 집을 전부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집을 허물다니? 형님, 그게 기륜이 기철의 집에 찾아와 분통을 터뜨린 이유는 얼마 전 충혜왕이 취하였던 내시 전자유의 처이 씨가 기륜의 친인척 사람이었고 이 사실을 안 기륜이 왕의 신복에게 가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충혜왕은 이참에 이 씨 가문의 힘을 눌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방법으로 사람을 시켜 기륜의 집을 허물어 버린 것이었죠. 이에 앙심을 품은 기철은 지금껏 충혜왕이 한 악행들을 모조리 적어 원나라에 상소를 올렸고 자신의 치마폭으로 원나라 황제를 감싸고 있던 기황후가 황제를 움직여 버렸습니다. 전하, 지금 원나라 환관 고용보와 사신들이 고려로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무슨 이유로 들어왔다 하더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옵고 전하께서도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사옵니다. 충혜왕은 원나라 사신들에게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몸이 아프다 말하며 고용보와 사신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사신들은 충혜왕이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소리에 환관 고용보는 충혜왕을 찾아와 정동행성으로 같이 가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어찌 저희 사신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옵니까? 내 몸이 불편하여 가지 못한다 말했거늘 어찌 이리 찾아와서 다시 묻는단 말이냐? 하오나, 저희는 원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이 고려로 온 것이옵니다. 왕께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시기는 하나 그렇다고 사신들을 보지 않는 것은 황제 폐하를 기만하는 것이옵니다. 지난번 오해를 사신 적도 있으시오니 이번엔 저랑 함께 가시지요. 고용보가 황제까지 들먹이며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결국 충혜왕은 정동행성으로 가게 되었고 뒤따르던 고용보의 얼굴은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왕을 어서 잡아서 매우 쳐라. 정동행성에 들어서자마자 고용보가 모여있던 사신들에게 외쳤고 거기에 있던 사신들은 고용보의 말을 듣자마자 일제히 충혜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잘한다, 잘해. 옳지, 그렇게 발길질로 매우 쳐란 말이다. 원나라의 사신들은 충혜왕을 포박하여 매우 쳤으며 자신들의 왕이 당하는 걸 본 고려 백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초를 겪고 나서 충혜왕은 원나라로 끌려갔고 그의 측근들도 같이 끌려갔으며 충혜왕을 모시던 궁녀 126명은 궁에서 모두 쫓겨나게 되었던 거였죠. 하지만 충혜왕은 원나라에 끌려가면서도 설마 자신의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라는 깊은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 착각은 원황제를 만나자마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원의 황제는 충혜왕을 보자마자 말하길 그대의 죄는 너무나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짐은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고려왕을 귀양 보낸다 라고 말하며 계양현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황제의 발언은 보통 반란을 꾀한 역도들에게나 하던 말들로 원나라 황제가 그의 막장 행동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잘 보여주는 발언이었죠. 충혜왕이 유배를 가게 된 계양현은 연경에서 2만이나 떨어진 머나먼 거리였고 호송하던 수레가 너무나 빨리 달리는 바람에 갖은 고초를 겪으며 유배지로 향했지만 충혜왕은 계양현으로 떠난 지 23일 만에 악양현에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충혜왕이 세상을 떠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귤을 잘못 먹고 급사했다는 설과 독을 탄수를 먹고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충혜왕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은 곧바로 고려에 퍼졌는데 이를 들은 고려 백성들은 슬퍼하는 이 하나 없이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고려사전록 기록에 따르면 그 소식을 들은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체 낮은 백성들 가운데는 되살아나는 날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뻐 날뛰는 자까지 있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자업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쌓은 업으로 자신을 묶는다는 뜻으로 자신이 행한 일이 결국에는 돌아와 앞날을 막는다는 걸 뜻하는데 고려 충혜왕은 어린 시절부터 행한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낯선 타국에서 최후를 맞이한 게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악지가 필요여왕. 덕을 쌓은 집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악한 것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악이 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